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을 검찰에서 통보하고 있고 예. 검찰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검사 탄핵 얘기 나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하는 이런 상황. 저는 예.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그랬는데 예. 이런 거예요. 지금 그 검사 탄핵하니까 이제 네. 그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원석 총장이 뭐 매일 나와서 기자들에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직권남용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의 예. 모습을 겨냥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하겠다는 거냐. 사법적으로 다 이제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 쪽에서는.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이 잘못됐다. 검찰 탄핵이 검사 탄핵이 이게 뭐 정당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전 대표 수사했던 검사를 겨냥한 이런 모습 아니냐. 저는 민주당이 네. 그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검사 4명이죠? 네. 네 명을 4명 탄핵해야 탄핵을 된다고 지금 했는데 할지 말지 증거 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네. 저는 검사 이원석 총장이 발끈한데 민주당이 여기 대응을 지금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작 중요한 게 이원석 총장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특검 얘기가 왜 나옵니까? 특검 얘기가 나온 게 검사가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원석 총장 탄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네. 그 비리 검사 있잖아요. 손준성 검사장 승진했잖아요. 그거 징계하지 않잖아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다. 예. 두 네. 번째가 이재명 대표를 거명하면서 직접 비난했어요. 이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탄핵 대상이죠. 왜 이재명 대표? 예. 공당의 대표예요. 그렇죠. 검찰총장은 혐의나 이게 나왔을 때는 일개 검사가 개인 검사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왜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거명하고 비판을 합니까? 정치적 중립 위반이죠. 세 번째가 네. 국회 검사 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가능성 제기했잖아요. 직권남용이다. 국회가 검사 탄핵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수사 그 과도한 이런 직권남용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상권 분리 위반이에요. 행정부의 하청 아니에요. 그렇죠. 법무부의 예. 외청으로 있는 검찰청. 외청 아니에요. 외청. 예. 하청에 죄송합니다. 말 예. 수정해서 외청. 외청 아니에요. 예. 법무부 외청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외청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상권 분리 위반이고 국회 협박입니다. 아, 국회 협박이다. 하하. 상권 분리 위반이에요. 헌법 중심 위반 아니에요. 이래서 이원석 총장을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마하. 그럼 민주당은 이원석 총장이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제가 최고위원 되면 최고위원회에서 예. 제안할 거예요. 이원석 총장 탄핵하자. 그렇네요. 하실 일이 많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를 직접 예? 거명해요. 그리고 지금 검사는 네. 검찰들이 막 마지막 이재명 대표 부부를 부르고 김주영 조국 기억수다 김주영 그 의원이 그랬잖아요. 네. 인간 사냥이다. 인간 사냥이다. 예, 당 대표 대행이죠. 직무대행 인간 사냥이다. 예. 이렇게까지 탈탈 털고. 검찰 정부가 들어왔어요. 네. 많은 국민들이 검사들이 정치하면 안 돼.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검찰 이번에 하는 걸 봤더니 네.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든 보내지 않든 심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그 기소 독점주의, 네. 그다음에 뭐 수사 기소권 다 갖고 있는 예, 거. 수사 기소권 다 갖고 있는 거 이거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기예요. 그냥 공소 기소만 하고 재판에만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 미국 잘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은 경찰이 다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기소하고 경찰이 가서 네네. 그럼 그다음에 기소한 걸 갖고 검사가 갖고 재판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요. 원래 이 검사가 사실은 예. 기소하는 역할에 충실해 온 건데 예. 일제 어느 날 시대 바뀌었어요. 일제 시대 뭐 그 경찰 권력이 강했던 게 이어지면서 예. 해방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경찰이 너무나 수사를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아니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 보면 세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전두환 시대 때는 네. 경찰 권력이 검사가 옆에서 야단 맞잖아요. 그 치안감 이런 사람들한테 영화 보면 나오죠. 빨리 이거 기소해. 네. 영화 보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너무 검찰 권력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니까 그렇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키웠는데 자 저는요 고민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있어요. 과거에 검사 경찰이 네. 더 난동을 부리지 못했던 이유가 본인들의 문제를 갖고 있는 정보기관이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위 검사나 비위 경찰이 함부로 예를 들었고요. 지금 뉴스타파에서 문제돼 갖고 특활비 문제, 네. 업추비 문제 뭐 이런 거 문제 제기했잖아요. 네. 그게 그 전에는 국정원이 다 쥐고 있었어요. 아하. 얘들이 특활비 갖고 뭘 하고 다니는지, 업추비 파악하고 갖고 무슨 있었다. 장난을 치고 다니는지, 네. 특활비 갖고 장난을 치는 건 아닌지, 자기들끼리 검찰 내에서 하나의 조직처럼 막 조직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것을 견제하고 있었던 게 국정원 국내 정보팀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과도기예요. 그래서 검찰 권력이 이렇게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예. 되는 상황도 오죽하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사찰은 하지 오죽하면. 못하되 예. 사정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그 기능을 국정원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못 쓰지. 사찰이라고 욕을 먹을까 봐. 그렇죠. 그럴 정도로 지금 견제받지 않는 네. 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예. 똑똑히 눈을 확인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검찰이 지금 기우는 석양의 마지막 그 걸려 있는 해다. 이럴 때 예. 우리가 멋진 얘기 하잖아요. 석양에 지는 해가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냐. 오늘은 뭐 정봉주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영화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냥 길거리 철학이에요. 길거리 철학이다. 역시 봉도사의 느낌이 계속 나고 있는데